16장이죠. 271쪽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관하여 여기 시작이 아무리 옴투승이에 곱사등이라 해도 제 아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아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글에 보면은 내 어머니는 웅둥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기절이 생각이 나요. 이 보면은 다른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책을 쓸 때 혹은 글을 쓸 때죠.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인용이 너무 좋으면 그 부분 인용 부분이 너무 좋으면 다른 장들 내가 쓴 책 부분이죠. 쓴 부분이 너무 치졸함이 들통나 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은 오히려 자기의 모자람이 들통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앞에 조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277쪽에 보면은 인문학의 가장 큰 세 번째 줄이죠. 크고 중요한 난제가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하는 것을 다루는 분야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 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 이거를 자기가 아는 부인한테 이제 보내는 글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농사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농사에서 씨앗을 심기 전과 심을 때의 일은 일정하고 쉽지만 심은 것이 생명을 갖게 된 뒤에는 그것을 키우는데 천차만별의 방식과 어려움이 있는 것과 똑같이 사람도 심는 데는 별 힘이 들지 않지만 태어난 뒤에 기르고 가르치는데 노고와 걱정으로 가득한 갖가지 심리를 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릴 때의 아이들의 기질은 너무 여리고 흐릿해 잘 드러나지 않고 그 싹수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잘못 알기 쉬워서 그것을 근거로 무슨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몬, 테미스토클레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애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성향을 보이지 않았나 보죠. 대신에 이제 곰, 개 새끼들은 천성적인 성향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금방 습관, 세론, 법도에 파묻혀 쉽사리 변하거나 자기를 감춘다는 거죠. 개와 곰에 비해서는 어릴 때 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다음 타고난 성향을 고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에서부터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제시하는 의견은 아이들을 항상 가장 좋고 유익한 것들로 이끌되 그들이 유년기에 보여준 행동을 보고 내린 갱소란 짐작이나 예단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면 학문은 훌륭한 장식이요 놀라운 도움을 주는 연장이라고. 특히 이제 지위가 높은 곳까지 성장할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낮은 지위나 그렇게 높은 지위, 남을 다스릴 지위 아닌 게는 그렇게 학문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쟁을 지휘하거나 백성을 통치하거나 왕공, 외국의 우정을 얻는 데는 이런 학문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278쪽 밑에서 6번째 줄에 교육의 모든 결과는 어떤 선생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번째 줄쯤에 학식 있는 인간보다는 능력 있는 인간으로 만들고 싶은 까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지도자 역시 꽉 찬 머리보다는 잘 만들어진 머리, 능력 인간이겠죠. 지닌 바로 세심히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학식보다는 특히 품성과 분별력을 더 많이 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딱 중간점 되나요? 학생 스스로 사물들을 음미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게 했으면 합니다. 다음 문장에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후에 아르케실라우스도 우선 제자들이 말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말했지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흔히 배우려는 자에게 해롭다. 키케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 중에 이런 방법 먼저 얘기하고 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대화법 혹은 삼파술이라고 그러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죠. 원래 이 소크라테스는 직업이 어머니가 산파였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임신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임신을 했으면 이제 출산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교육 방법, 산파술 대화법이죠.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육 방법 중에 보면은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강의법입니다. 강의법입니다. 이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기는 굉장히 편하죠. 우리가 대학의 강의나 학교에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코칭이죠. 얼마 전에 임생 얘기했지만 코칭이 이게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같은 이런 걸 코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철학적인 뭐 이런 내용이나 이런 거는 대화나 삼파술 방법이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에 학생을 앞세워 종종 걸음치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미와 본질을 알았는지 물어야 하고 유익을 기억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활의 실천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그 중간점 있죠. 280페이지. 학생에게 방금 배운 것을 다양한 면모로 제시하고 그만큼 다양한 주제에 적용시켜 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추정할 줄밖에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280쪽. 남의 생각에 매이고 구속되어 그들 가르침의 근위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게 이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지독한 아리스토텔레스 신봉자인 가장 보편적으로 내세우는 교리는 항상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딱 중간에 선생은 학생이 무엇이든 체에 받쳐 보게 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믿고서 받아들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단테가 한 말, 암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것도 암뿐 아니라 의심하는 것도 나는 즐겁다. 그 다음에 논평 있습니다. 딱 282쪽에 아래 3분의 2 지점점 있죠. 마지막 문장.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가르침, 숙제, 공부의 목표는 오직 자신의 판단력을 형성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부한 얘기 마지막 줄에 보면 공부의 성과는 우리가 좀 나아지고 좀 더 현명해졌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오성 얘기가 있고요. 283쪽에 있고
한 10번째 줄점에 보면 외우는 것이 아는 것은 아니죠. 외우는 것은 남이 준 것을 기억에 간수해 놓는 것. 외우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플라톤의 견해에 따르면 굳셈과 믿음과 성실성이 진정한 철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게 그 교육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284쪽의 세 번째 줄에 사람들과 교제가 교육에 놀랄 만큼 적절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것 역시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또 얘기가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 거칠고 과감하게 키워야 된다. 무릎 위에서 키우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285쪽 중간 한 8번째 줄점인가 아이들의 정신을 굳세게 하는 것만은 부족하고 근육도 단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몸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신이 받는 압박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5번째 줄점 보면은 노고를 감당하는 단련은 고통을 감내하는 단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요즘에 뭐 문제가 되지만 네 번째, 5번째 줄인가요? 선생의 권위가 부모의 존재로 간섭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어떤 부모들이 거꾸로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딱 중간에 보면은요, 침묵과 겸손은 관계를 맺는데 매우 적합한 자질입니다. 침묵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2번째 줄에 과시하거나 거만을 떨지 않고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287인가요? 여기 보면 중간점에 있죠. 적절성이라는 감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절성을 따라서 감명성을 애호하여 농구를 선택하고 끌어내는데 세심해지도록 만들어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인가요? 간섭을 초월하는 특권은 좀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거지 일반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87의 밑에 보면은 공적인 의무감,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사적인 널이 있습니다. 사적인 널이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불편함이 생길 뿐 아니라 볼모로 잡히고 이런 문제가 있죠. 사적인 의리는 내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였고요. 공적인 의무감보다는 앞설 수는 없는 얘기였고,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아이의 양심과 미덕이 그가 하는 말에서 빛나게 하고 오직 이성만을 지침으로 삼게라. 양심과 미덕이 얘기합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판단력과 진실됨의 정포, 이런 얘기죠. 그다음 그것이 아이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고집을 피우고 우기는 것은 저속한 정신이라는 거죠. 그다음 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줄에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사방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상석은 대개 별 능력 없는 사람의 차지이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능력까지 갖춘 경우는 아주 드무니까요. 야, 이거 아킬레우스가 들어야 되는 얘기죠, 이거. 그 다음에 보면 한 10번째 줄인가요? 타인의 약점, 어리석음마저도 아이에게 교훈을 줄 것입니다. 이리 밑줄 쳐놓고 이걸 사자성어, 반맹교사, 국어선생님 쉬는 시험 잘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올바른 호기심이라는 얘기. 아이의 정신에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뒤에 보면 호기심은 또 좀 나쁘게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쓰는 다 좋은 얘기, 애들한테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대한 두 번째 줄이죠. 위대한 영혼들에 대해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판단하는 법입니다. 그 보면은 카르타고가 망한 날짜보다는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성격을 파악하고
마르켈루스가 어디서 죽은가가 아니라 그가 거기서 죽은 것이 어째서 그의 소임에 합당치 않은 일이었는지 납득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역사를 판단하는 법. 우리처럼 뭐 역사적인 사실을 연대를 기억하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플루타르코스가 290쪽 밑에 두 번째 줄에 오면은 그 저수를 깊이 있게 전개되는 성찰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오른쪽 편에 보면 291쪽의 다섯 번째 줄에 농이라는 한 음절을 발음하지 못해 아시아의 백성들이 한 사람이 노예가 되었다는 그 말이 필시 라보에시에게 자발적 복종을 쓸 거리와 기회를 제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라보에시에는 이 사람 친구죠. 뒤에 계속돼서 나오는데 뭐 16살인가 18살에 이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인데 복종은 그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하면서 이걸 자발적 복종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자발적 복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유를 그만큼 중요시했던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얘기가.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플루타르코스는 우리가 그의 지식보다 판단력을 칭찬하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식보다 판단력.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알렉산드리다스가 스파르타의 법관 앞에서 좋은 말이죠. 너무 길게 말한 자를 나무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오 이방인이야 그대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체격이 빈약한 사람들은 옷에 털뭉치를 넣고 몸을 부풀리고 내놓을 거리가 얄팍한 자는 말로 부풀립니다. 이 참 비유가 좀 괜찮아요. 너무 부풀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스파르타는 원래 또 말을 또 간결하게 하는 걸 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세상을 두루 접하면 인간을 이해하는 데 놀랄만한 통찰력.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어디 출신이라고 묻자 아테네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그랬다는 그 표현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말도 잘하네. 제일 순간적으로 이런 걸 티놓고. 293쪽에 한 7번째 줄인가 8번째 줄에 나는 이 거대한 세상이 내 학생이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그 피타고라스가 말하곤 했습니다. 했어. 우리네 인생은 올림픽 경기장에 운집한 거대한 무리와 비슷하다고요. 세 부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 보면은 선수죠. 선수는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싸우러 온 사람입니다. 시합하러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데모할 때도 보면은 우리 체류산 쏘면은 마스크 버리고 마스크하고 치약 파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보면 데모할 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보는 것들은 이제 순수한 감정입니다. 승패에 무관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홈팀과 우리가 1루석, 3루석에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에아나 뭐 딴 데 있는 감정이겠죠.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삶을 구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 294쪽의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철학의 가장 유익한 견해를 모두가 적절하게 곁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그 견해들을 잣대 삼아 인간의 행위를 재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은혜도 좋은 것은 뭐냐? 돈은 어디에 쓸 것인가? 얼마만큼 조국과 가문에 헌신해야 하는가? 신은 내가 어떠하길 바라며 사람들 사이에서 내게 맡긴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이고 왜 태어났는가? 불교 이거 하도 비슷한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말해줘야 합니다. 안다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게 무엇인지, 공부의 목적, 용기, 절제, 정의란 무엇인가, 야심과 탐욕, 봉사, 복종, 방종과 자유의 차이. 이거 철학적이다. 참되고 견실한 만족은 어떤 특징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죽음, 고통, 수치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295쪽에 보면은 오성을 촉촉히 적셔줄 첫 번째 가르침은 아이의 행동과 감각을 조절해주고 자기 자신을 알간 게 더불어 잘 죽고 잘 사는 법입니다. 잘 죽는 법은 잘 사는 법과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자유학과 중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유학과는 밑에 있죠. 그 3학과, 그 다음에 그 수학 관련된 4학과, 문법, 수사학, 논리학 그 얘기고 3학과고, 그 다음에 산술, 음악, 천문학, 기하학 4학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97쪽이 일곱 번째 줄인가요? 아이를 더 현명하게 현명하고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난 뒤에 논리학, 물리학, 기하학, 수사학이 무엇인지 말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수업은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책을 통해 말하는 얘기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끊을까요?